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숙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숙소 하면 또 체크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숙소에서 체크인은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하세요? 그쵸? 숙소에서 체크인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입실 수속이 됐어요. 자, 서비스 차지예요. 서비스 차지는 봉사료인데요. 여기서 서비스는 특히 오래 계속되는 근무나 봉사, 그 다음에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차지는요, 명사로 쓰이게 되면 요금, 외상, 책임, 동사로 청구하다, 동사로 신용카드로 사다예요. 여기서 외상은 밖으로 입은 상처라는 외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후불제라고 하죠. 물건을 먼저 사고 나중에 돈을 지불하는 형태를 우리가 외상이라고 하고요. 이게 대표적인 게 외상의 대표적인 게 뒤에 크레딧 카드, 즉 신용카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은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는 승강기고요. 우리나라 말로 승강기라는 뜻이죠. 네, 타는 건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승강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리프트라고도 해요. 승강기를. 그거는 영국에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리프트 자체가 들어 올리다라는 동사죠. 그리고 여러분들 리프트는 들어보셨어요. 스키장에서. 그러니까 스키라는 아이가 높은 곳에서 밑으로 미끄러져서 내려오는 거를 즐기려고 타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걸어 내려오고 하기가 힘드니까 리프트를 보통 사죠. 그쵸? 그게 올려주는 거잖아요. 자, 4 days, 3 nights예요. 그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day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day가 낮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night은 밤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몇 박 며칠이라고 했을 때 그 박은 뭘 뜻하는 거예요? 밤에 자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박에 해당하는 게 영어로 뭘까 하면 night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걸 표현하는 게 우리나라와 영어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잠을 잔다라고 해서 그 밤을 앞으로 쓰고요. 며칠이 지났다라는 낮을 시작하는 일이 뒤로 나와요. 그래서 3박 4일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며칠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일이 먼저 나오고 박이 뒤로 나갑니다. 그래서 3박 4일이라고 하면 일을 먼저 얘기하고 박을 뒤로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4 days, 3 nights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문화와 풍습과 가치관이 다르죠. 언어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마다 그것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언어를 배우면서 같이 배운다라고 하시면 좀 더 배우시는 게 좀 어렵지 않고 그러시겠죠.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프로그램 이름이기도 하는데요. 1박 2일이죠. 이거는 영어로 쓰시면 어떻게 해요? 자, 영어는 일이 먼저 나가야 돼요. 그러면 2 days, 1 night이죠. 자, 박은 하룻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S 안 붙여요. 자, 그 다음 트리플 룸이에요. 트리플 룸 하면은 2인용 객실을 얘기하고요. 트리플 하면 3배의란 뜻이죠. 그러면 객실이 원래는 1인용이야. 근데 그게 3명이 써야 되니까 곱하기 3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트리플 룸이라고 하고요. 이거 수업 중에 질문 나왔던 건데 트리오라는 단어를 쓰면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트리오는 3인조, 묶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묶음. 그 다음에 이게 또 음악과 관련되게 되면 삼중주. 3개의 악기가 연주하는 거다. 그래서 삼중주라고 하죠. 그때 트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인용 하게 되면 이게 3배의 크기의 방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트리플을 쓰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수업 중에 질문 나왔던 건데 2인용 객실을 우리가 더블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더블룸 같은 경우 2사람이 쓰기 때문에 영어는 그 침대 문화잖아요. 그래서 침대가 2명이 쓰는 침대가 2개가 있어요.
트윈 베드가 있죠. 트윈 베드는 싱글 베드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윈이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트윈 베드라고 하면은 두 사람이 묵는데 각각의 침대에서 묵게 되는 거고요. 더블 베드라고 하면은 한 침대인데 그게 싱글이 곱하기 2가 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2배에 의해서 더블룸이라고 더블 베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인용 객실을 그 예약을 하실 때는 I'm sorry. 제가 이거 묵음으로 해놓는다는 거를 I'm sorry.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트윈 베드 룸으로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2인이 묵는데 그게 이제 각각의 침대를 묵는다라고 하시고 더블 베드룸이라고 하시게 되면 같이 쓰는 침대인데 두 사람이 묵겠다는 얘기죠.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조금 더 나으시죠. 그쵸?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차지, 엘리베이터, 리프트, 4 days, 3 nights, 트리플룸.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트리플이 맞아요. 그런데 TR 사운드니까 트리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윗룸이에요. 이거 간혹가다 달콤한이라는 스윗을 쓰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보통 스윗룸은 일반 사람이 생각했을 땐 신혼부부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달콤한 룸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고요. 그 달콤한이라는 스윗이 아니라요. 발음은 거의 비슷한데요. 스윗이라는 단어는 SUIT이고요. 이게 호텔에서는 아예 룸 안 붙이고요. 그냥 스윗하게 되면 스위트룸을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연결된 몇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위트룸은요 비싸잖아요. 호텔에서 제일 비싼데요. 왜 그러냐면요. 그 룸 자체가 사이즈가 커요. 근데 그냥 단독방이 사이즈가 큰 게 아니고요. 몇 개의 방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신혼부부들이 들어가는 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원들이랑 회의도 하면서 연구도 하면서 쓰려고 만들어진 게 스윗룸이에요. 그래서 룸이 몇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합쳐져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각각의 그 방에서 뭐 예를 들면 잠을 자고 이런 건 하지만 또 같이 모여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윗룸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스윗이라는 단어는 가구 용품 세트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모음곡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I like a suite. 자, 룸 안 붙여도 된다고 했어요. 호텔에서는. 그래서 스윗룸으로 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I's 나왔는데 I's 뭐예요? I would의 줄임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우드라이게요. 이거는 뭐뭐하고 싶다죠. 우리가 알고 계시는 want와 비슷한 뜻인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어의 단어나 표현은 똑같은 건 없어요. 차이는 있거든요. 어떤 차이죠? 저 우드라이기 더 정중한 표현이죠. 왜요? 일단 길게 말하면 길게 말할수록 정중한 표현이고요. 여기서 would는요. will의 과거형이 아니고요. will의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like이라는 동사예요. 전치사의 의미가 있는데 전치사 말고 동사를 얘기할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좋아하다, 두 번째 마음에 들다, 세 번째가 원하다, want와 비슷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would가 붙었으니까 훨씬 더 정중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outside room이에요. outside room은 전망 좋은 외측 객실을 얘기하고요. 그거의 반대말 inside room 하게 되면 전망이 좋지 않은 내측 객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호텔에서 방이 외측으로 붙게 되면 전망이 좋게 되죠. 근데 방이 안쪽으로 있게 되면 밖을 내다보는 게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outside room, inside room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Suite room. I like a suite. Outside room. Inside room. 자, 여러분
I would의 줄임말이던 I had의 줄임말이던 이게 줄임말이기 때문에 뒤에 단어는 꼭 나오거든요. 그럼 뒷단어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시려면 I의 받침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발음의 시옷 받침이 되는 거죠. I 그 다음에 like 다음에 어니까 like her. 그러면 I like a sweet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high season이에요. 여러분 high는 높음이고요. season은 뭐예요? 계절이라는 뜻이 있고요. 시기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높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성수기를 얘기하고요. 그거의 반대말은 바로 밑에 나와요. off season인데요. 여러분 off는 제거 탈락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기간은 그러니까 시기는 시기인데 탈락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비수기 할 때 그 비자가 아닐 비자잖아요. 그래서 비수기를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rate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격을 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격, 요금. 그래서 비수기 가격이 되고요. 메이크업 하면 여기서 객실 청소인데요. 원래 이 메이크업이라는 단어,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요. 보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메이크업 하면 뭐 생각나세요? 우리 어머님들 화장하다, 화장이 생각나시죠? 여러분 화장이 뭐예요? 그쵸, 얼굴을 조금 더 예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보완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객실 청소라는 거는 원래 되어 있는 거를 조금 더 가지런하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방의 상태를 보완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실 청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외우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공부가 돼서 하기가 싫고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그 살아오시는 거에 연륜과 경륜을 다 더해서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그려주셔야지만 오래도록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valet parking 서비스예요. 이게 주차 대행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ballet라는 단어 한번 우리 발레 하는데요. 그거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ballet 이게요 영어에서 온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다르죠. 쓰여져 있는 철자랑 다르게. 자, 이 ballet가 뭐냐면은요.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 신분이 있었어요. 자,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었죠. 하인도 여러 하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주인 옆에서 소소한 것들을 거들어주는 하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ballet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차 대행 서비스라는 건 그러니까 대리 주차를 해주는 거는요 뭐예요? 일상생활에 소소한 거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소소한 일들을 도와줬던 하인을 뜻하는 ballet를 그대로 써서 ballet.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팍이 나왔는데요. 팍은 여기서 동사겠죠. 여러분 명사에는 ing가 못 붙어요. 동사에만 ing가 붙어요. 자, 팍이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다? 주차하다. 그러면 주차겠죠. 파킹. 자, 여러분 그 백화점 주차장 지나가다 보면 P라고 써져 있죠. 파킹의 약자죠. 자, 그래서 주차 대행 서비스입니다. Do you provide valet parking service? 이거 한다고 그러고 제가 잊어버렸다. 여기 보면 provide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게 공급하다, 제공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나요?니까 발레 파킹 되나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워킹 게스트 하게 되면 예약 없이 오는 고객을 얘기하는데요. 어차피 게스트는 손님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워킹이에요. 뭐냐면 걸어서 안으로 온다는 얘기죠. 아니, 손님 중에 걸어서 안으로 오는 손님이 어딨어. 손님이 일이 다 끝나면 밖으로 나가는 거지. 그쵸? 아닌 경우에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보통 호텔을 이용하는, 숙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다 예약을 하고 와요. 대부분은. 근데 급하게 방을 잡아야 되는 경우에는 예약을 못하고 오게 되죠. 그러면 보통 예약을 하게 되면 요새는 인터넷이나 전화로는 옛날만큼 많이 안 하고 거의 다 인터넷으로 다 예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약 없이 오는 손님은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걸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walking guest 하게 되면 예약 없이 오는 고객을 뜻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high season, off season rate, makeup, valet parking service. Do you provide valet parking service? Walking guest.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쵸? 하이, I 뒤에 GH 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녕이라고 하는 하이랑 발음이 똑같죠?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그쵸? season에서 O 발음이 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ON이 단어의 가운데나 끝에 위치하게 되면 대부분 묵음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make 다음에 up이니까 make up 연음시켜 주시면 되고요. walk 다음에 in이니까 walk in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inbound요. inbound. 자, in 하면 안쪽이죠. bound 하게 되면 경계를 짓다라는 동사죠. 아니면 경계를 짓는 이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inbound 하게 되면 국내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을 특별히 inbound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nbound. 자, 이제 호텔 이용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interpreter service예요. 자, interpreter 하게 되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직업으로 얘기하면 통역사란 뜻이고요. 그래서 통역사 서비스죠. 통역사 서비스가 뭐야? 통역 서비스죠. 자, 그 다음에 do not disturb 하면 방해하지 마시오라는 하나의 표현인데요. 이거 호텔 방 앞에다가 이런 거 팻말 같은 거 많이 걸어놔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잠을 자야 된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뭐 회의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메이크업, 객실 청소하는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해서 do not disturb를 많이 써놓는데요. 그러니까 그 팻말을 걸어놓는데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do not은 don't로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왜 줄이지를 않았을까요? 여러분, 영어에서 뭐뭐 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는 축약을 안 시켜요. 그냥 풀어놔요. 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축약을 하면 한 단어죠. 근데 이거를 풀어놓으면 두 단어가 되죠. 그래서 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해야 되니까 상대방한테 각인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공지사항 같은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축약을 안 시켜요.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do not disturb죠. disturb 하게 되면 이게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사로. 자, continental breakfast예요. continental 하게 되면 유럽식의라는 형용사와 유럽인이라는 뜻 명사를 갖고 있는데요. 유럽식 조반을 보통 continental breakfast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빵과 커피 등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을 유럽식 조반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nterpreter service. Do not disturb. Continental breakfast.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요. interpreter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 T 사운드 앞이 N 사운드고요. N 사운드 앞이 모음이고 T 사운드 뒤에가 모음이죠. 위치상 N이 강하고 T가 약해요. 그래서 T 발음을 안 해요. 그래서 interpreter 이렇게 하고요.
디스터브가 맞는데요.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T가 나왔기 때문에 disturb 해서 쌍자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breakfast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break에다가 패스트가 합쳐진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패스트 하게 되면 빠르게라는 형용사 부사로 알고 계시는데요. 얘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단식이란 뜻이에요. 식사를 끊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breakfast 하게, break 하게 되면 부서뜨리다, 깨뜨리다란 뜻이죠. 자, 단식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삼시세끼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3번의 식사를 하는데 식사와 식사 사이가 제일 길 때가 뭘까요? 그 전날 저녁에서 다음날 아침까지가 그 공복 시간이 제일 길잖아요. 그 공복을 끊어주는 게 뭐예요? 아침 식사죠. 그래서 breakfast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3박 4일을 영어로 써주시는 거예요. 수업 잘 들으셨으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보셔야 될 today's 팁은요. genderless fashion이에요. 자, 여러분. 젠더가 뭐예요? 이게 성이에요. 김씨, 이씨, 박씨, 이씨 하는 그 성이 아니고요. 남성이다, 여성이다 하는 성인데요. 그냥 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게 동물한테는 암수 구별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거와 같이 봐야 될 것이 섹스예요. 섹스는 똑같이 성인데요. 이건 뭐냐면 육체적 성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태어났을 때의 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LESS가 나왔어요. LESS는 뭐뭐가 없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뭐 배우셨어요? wireless 썼죠. 그게 무선이 되는 거잖아요. 선이 없는 이니까. 자, 그럼 말 그대로 사회적 성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인간, 휴먼이라고 보는 거죠. 자, 성의 구별이 없는 또는 제가 말씀드렸죠. 성의 구별이 없는 중성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용어로 1990년대 들어 국제적으로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로 권장되고 있는 젠더에서 파생되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자, 부모님한테 태어날 때는 여성, 남성으로 구분이 져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커가면서 이제 사회성을 기르다 보면 뭐가 있냐면 부모님한테는 그 뭐 남자 여자로 나눠서 나왔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나는 남자보단 여자가 난 것 같대. 여자보다는 남자가 낫는 것 같아. 그래서 성을 바꿔버리죠. 그럼 뭐가 돼? 우리 그거 보통 트랜스젠더라고 하잖아요. 그 트렌드라는 단어가 트랜스젠더라고 하는데 이 트랜스라는 단어가요. 이게 전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을 전환을 하는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남자로 태어는 났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하냐면 요새 우리 전업주부는 100% 여자가 다 전업주부는 아니에요. 남자랑 여자랑 가정을 이뤄서 사는데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되면 남자가 집안에서 살림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사회적으로 내가 여성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성을 바꿔버린 건 아니지만 그랬을 때 그게 바로 트랜스젠더가 그러니까 젠더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게 이제 요새는 섹스라는 말을 안 하고요. 젠더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성전환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패션에서 젠더리스 스타일은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을 하나로 통합시켜 휴머니즘, 제가 그래서 아까 휴먼이라는 거죠. 남자 여자를 가르지 않고 그냥 사람이라는 그거를 강조한다는 얘기죠. 휴머니즘을 강조한 양성성을 표현한 디자인과 남성과 여성의 성의 개념을 초월한 중성성을 표현한다. 젠더 자체가 원래 그런 의미예요.
X세대에 의해 태어난 젠더리스 패션의 두드러진 특징은 보이시인데 이들은 성인 남성의 패션을 공유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리고 순수해 보이는 소년풍의 옷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성의 패션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년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 소년의 뜻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남자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을 나누기에는 뭐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리고 순수해 보이는 소년풍의 옷을 선호하는 게 바로 젠더리스 패션이죠. 왜냐하면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유니섹스 패션이라는 게 있어요. 유니는 하나로 합쳐졌다는 얘기고요. 거기서 섹스를 쓴 거죠. 그게 뭐냐면, 남자, 여자가 구분을 하지 않고 같이 입는다는 얘기예요. 이 젠더리스 패션이랑은 달라요. 젠더리스 패션은 어떠한 패션을 남자다 여자다를 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그 자체로 패션을 보는 것이 젠더리스 패션이고요. 유니섹스 패션은 남자도 입고 여자도 입고 하는 옷을 유니섹스 하나로 돼서 입겠다라는 의미에서 유니섹스 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젠더리스 패션은 성을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성이 없는 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인간으로 대해서 패션을 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니섹스 패션과 젠더리스 패션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봐주시고, 그러면 섹스랑 젠더랑의 차이도 같이 아울러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젠더리스 패션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상황고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